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 오수진입니다. 박테리아의 행동부터 경제 현상까지 복잡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 10가지 전체를 보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보는 방법이란 주제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우리가 전체보다 작은 것만 보는데 익숙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바라보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에 십상입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비트코인 이슈에 주목해 볼까요? 비트코인, 혁신인가 투기인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투기와 미래기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결국 정부 규제로 널뛰기 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기성 자본이 몰리고 여기에 정부 규제가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상을 투기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적절할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슈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눈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 저자가 주장하는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에게 사고 능력을 부여한 복잡성의 힘은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똑같은 힘이 가끔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은 심지어 그런 실패를 예측하고 만든 시스템조차 새로운 복잡성의 출현으로 인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복잡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상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전체를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국소적인 행위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현대과학은 갈수록 점점 더 작은 현상에 대한 점점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가장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지도를 모자이크처럼 맞추면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밀러 교수는 이 전략은 실패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복잡계의 이론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복잡계의 과학은 1980년대 산타페 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19세기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과학의 환원주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환원주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루는 요소만 이해하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은 원자들의 집합체를 공부하는 학문이므로 원자를 이해할 수 있으면 화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확장해 볼까요? 이를테면 신경세포를 이해할 수 있으면 뇌를 이해할 수 있고 결국 개인의 의사결정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론입니다. 세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환원주의는 전체를 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머리 겔만의 말처럼 전체를 대충 훑어보기가 자연과 사회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데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복잡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보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보는 방법은 복잡계의 핵심 원리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상호작용, 피드백, 이질성, 소음, 분자지능, 집단지성, 네트워크, 스케일링, 협력, 자기조직화, 임계성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복잡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통해 전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국소적 행위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연결성도 상호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 중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방법의 하나는 이질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벌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벌집은 늘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 벌집 안의 온도가 떨어지면 벌들은 날개를 윙윙거려 온도를 높이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흩어져서 서로의 날개로 부채질의 온도를 낮춥니다. 따라서 유전적 온도계가 같은 동질적 벌들이 모여 있다면 온도가 달라질 때마다 모든 벌들이 달려들어 온도를 맞출 것입니다. 반면 이질적 벌들이 모여 있다면 이상적인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달라질 때 몇 마리만이 움직여 온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벌집의 이질성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질적 거래자들은 대표 거래자가 어느 순간 매입할 때 동일 원칙에 따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도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런 시장에선 가격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반면 안정된 시장은 이질적 행위자들이 거래할 때만 발생합니다. 시장 안에서의 정보가 바뀌어도 그 정보의 영향력은 1차적으로 민감한 거래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의 경우에도 선동가가 절반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질성에 대한 이해는 전체를 보는 방식이 다른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이슬람교의 분파 중 하나인 수피교도의 속담에는 숫자 2를 이해하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알더라도 더하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 때까지는 2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이루는 단순한 요소 하나하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성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뿔 달팽이 표면의 반복적인 디자인 패턴이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균형을 찾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기본 규칙이 없는 시장인 바자 시장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래의 균형을 찾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상호작용의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안팎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우리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었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모델은 자연스럽게 여행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비즈니스가 파생됐고 정부 정책이 변화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가 구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논란과 같은 크고 작은 이슈가 터져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국소적인 이슈만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모바일과 공유경제,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은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의 부작용에만 집착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체를 보면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과 사건이 현실과 어떻게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스스로 가로막는 꼴이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없다라는 저자의 조언이 새삼 와닿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잡성은 과학적 분석과 이해, 과학적 제어로 처리할 수 있는 자연의 한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들, 즉 기후변화, 금융붕괴, 생태계의 생존, 테러, 전염병, 사회혁명 등의 빅 이슈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말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발견의 지평이 열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